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이 드디어 700불을 뚫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다소 좀 우려는 있었는데, 왜냐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여전히 좀 이렇게 불안한, 그래도 이제 1.6%를 다시 지금 넘나들고는 있지만 한번 찍었다가 좀 진정됐다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양책도 통과돼서 돈이 막 풀어지고 있고 백신도 이제 빠른 속도로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여기 핵심은 결국 폭스바겐도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쪽으로 결국은 다 방향을 가다듬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작년 내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때도 참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예견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퀀텀 스케이프 같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내놓던가 배터리 가격을 엄청 싸게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테슬라가 하는 길이 다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도 있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테슬라를 이제 따라하는 폭스바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제 이야기했듯이 나름 폭스바겐의 그 나름 새로운 모습들도 조금씩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이제 각형이죠. 파우치를 버리고 이제는 각형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LG나 SK 배터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지금 이 계획들을 보면은 상당간 후 지금 한 빨라야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마 파트너들과 꾸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는, 안타깝지만 배터리 회사들이 가격을 막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다 이렇게 쓸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솔직히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이득 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수직 계열화만이 지금 답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다들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라든지 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물론 벤츠같이 CATL과 이렇게 팀업을 이뤄서, 혹은 지금 미국의 LG가 GM하고 이게 합작을 한다든지 뭐 협력 관계를 조금 모색을 해볼 수 있죠. 폭스바겐도 그럴 여지를 조금 보여주는 듯이 그 발표 자료를,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시면 폭스콘이라고 애플의 제조 파트너죠. 주식을 보시면은 애플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주식은 크다지.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그렇게 큰 이득을 내기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고요. 또 지금 BMW도 얘기했지만 토요다는,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빨리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토요다도 솔리드 스테이트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지금 이거 개발 끝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다 보면 언젠간 될 텐데, 그럼 이거 토요다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배터리에 있어서 지금 넘버원 자동차 판매 대수로 1등인 토요다도 배터리 개발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하고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보다는 좀 더 빨리 뭐 그런 계획도 내놓고, 지금 모든 자동차, 대부분 굵직굵직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배터리 이렇게 보듯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같이 최소 전장이라든지 자기 영역을 늘리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나. 아니면 정말 기적같이 먼저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배터리의 엄청난 안정성과 엄청난 가격,
이런 것들을 정말 단일 상품으로 승부하려면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예, 제가 이야기한 흐름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왜 프리스매틱이 각형이냐? 저는 폭스바겐이 확실히 파우치는 좀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제가 다 작년에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파우치가 정말 좋긴 한데 대량 생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많은 양을 만들기에는 파우치가 아직도 이게 참 반면에 프리스매틱은 어느 정도 공간도 확보해 가면서 양산 속도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이 정말 전적으로 생산 속도와 일드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것도 염두하니까 좀 더 한 발자국 실린더리컬보다는 진보한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스매틱도 생산성은 좋지만 이게 지금 말려서 좋지만 이런 타원형으로 감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압력이 걸려가지고 쇼트가 난다든지 배터리가 쉽게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봐야 막상 이제 해봐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테슬라와 비슷한 2030년까지 거의 대부분 80%의 그런 폭스바겐이 쓰는 배터리라든지 뭐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라든지 그러니까 내재화 가격 다운시키겠다는 것 모두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트 했던 얘기가 거의 똑같고요. 그 80%에 대한 배터리 내재화는 지금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아우디, 뭐 포르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주길 이렇게 바랬는데 이 계획표가 테슬라 대비해서 목표치가 테슬라 대비 좀 낮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당장 1, 2년 내에 막 100기가와트아워를 생산한다든지 이런데 지금 폭스바겐은 2025년이죠. 좀 늘어져 있죠. 물론 목표치는 240기가와트아워로 높지만 그때까지 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좀 더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와서 뭐 빠르면 그때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더 2030년까지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가 테슬라 대비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충전에 있어서도 이런 충전 인프라가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내 이제 BP와 이런 석유 회사들과의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충전소를 확충해 가는데 150kW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V3 슈퍼차저 250이죠. 물론 뭐 150하고 250이 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지만 점점 배터리 용량이 커져가고 있고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100kWh가 넘어가는 차들에 있어서는 속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보면은 한 18,000개 유럽에 근데 지금 그것도 2025년까지 저때쯤이면 테슬라는 더 많이 확충했을 텐데 테슬라 대비 목표치들이 다 하나같이 좀 하향 평준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도 올해까지 3,500개.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 이 목표치가 의외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더 공격적인 어제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더 생각했는데 여튼 굉장히 현실적인 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좋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바이디렉셔널 차지, 그러니까 V2L이라든지 V2H죠, 혹은 V2G 그런 기능들도 내년부터는 폭스바겐 역시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내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국내 회사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안 좋은 소식이고 여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직 계열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도 아마 이 추세를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독일 소식으로 2월달 판매량이 모델 3가 지금 폭스바겐의 ID3를 제쳤습니다. 근데 물론 1등은 하진 않았고요. 2등인데 1등은 이 폭스바겐 F2업 EV입니다. 2등이 모델 3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테슬라의 판매량을 따지는 게 달마다 따지는 건 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이건 쉬핑에 따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얘기하면 판매량이 준다든지 이런
달에 잠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ID3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생산이 되고 본토에 있는데, 그리고 폭스바겐의 전략 차종인데 지금 수요가 넘쳐나서 공급이 지금 딸리는 모델 3 대비 이게 본토에서도 딸린다라는 건, 좀 밀린다라는 거는 좀 많이 아쉽고요.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물론 랭킹은 좀 아래에 있지만 상당량 많은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판매 대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점, 유럽에서. 그리고 저 2업이 어떤 차냐면은 요런 차입니다. 정말 작은 차고요. 그러니까 이거한테 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죠. 어떤 차냐면 또 추가적으로 스펙을 알려드리면은, 심지어 이 차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40kWh도 안 됩니다. 32.3kWh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 아마 실주행 거리는 200km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가격이 달러로 환산하면 25,000불입니다. 이게 딱 모델 2랑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정말 짧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국에 못 오는 차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역별 전기차의 선호도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몇몇 개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은, 저도 이걸 이제 막 받았는데 이 업데이트가 겨울철 이제 OTA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통 겨울에 이 배터리 온도가 낮으면은 리제너레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데미지를 먹을 거까봐 배터리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이건 슈퍼차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미리 맵에서 클릭을 해서 내가 충전하러 가겠다 그러면은 차가 그에 맞춰서 온도를 올려서 데웁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기차들 중에서 이 기능이 되는 건 테슬라 차들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충전소하고 차하고 유기적으로 통신하고 연결되는 회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테슬라 말고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안 그래도 속도도 빠른데 진짜 충전 속도가 그래서 빠른 거거든요. 보통 다른 차들, 폭스바겐 차들, 포르쉐 차들들은 꽂으면 만약에 여름이나 적정 온도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주 겨울철에는 이 속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데울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고속 충전의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건 리제너레이션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 겨울철 업데이트에서 테슬라가 여기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제는 배터리가 웜업되지 않아도 리제너레이션을 적극 활용합니다. 겨울철에도. 이렇게 되면 겨울에 안 그래도 전비가 떨어진다든지 주행거리가 좀 줄는데, 테슬라 차량들은 겨울에도 주행거리 감소폭이 매우 줄을 확률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관리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져도 리제너레이션을 크게 가져가도 배터리가 별 무리가 없다라든지, 혹은 테슬라의 그런 세밀한 배터리 컨트롤 능력이 여기서도 빛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난 소식인데, 일론 머스크의 직함이 CEO로서의 그 위치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이름 타이틀이 테크노 킹 오브 테슬라, 그리고 CFO는 마스터 오브 코인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름을, 처음엔 이걸 듣고 진짜 이게 장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수백조짜리 기업에 타이틀을 꼭 이렇게 지었어야만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은 6만 불을 한번 찍었죠. 당연히 테슬라는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한 거고, 그러니까 돈적인 면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기존 이제 SEC라든지 월가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면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신기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냥 흔한 일이었더라고요. 웬만한 스타트업의 이런 CEO들이나 좀 유명한 회사들,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만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회사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내에 여러 스타트업이라든지 거기서 좀 유명한 회사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고요. 그래서 닌자라든지 자기를 구루라고, 아니면 현인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심지어 제다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신기할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를 잘 모른다든지, 이미 테슬라는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거나
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비판이 가해질까봐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정리하면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도 있던 일이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